안녕하세요. 자기탐색가 성장비전의 호랑이조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책은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은 유명한 소설이고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은 공감을 이끌었고 과거의 일을 풍자한 소설이지만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지 오웰은 1903년도에 태어나 1950년도에 생을 마감한 작가입니다. 조지 오웰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더 타임즈 선정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의 2위를 차지하였고 BBC 투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영어 작가 3위에 오를 만큼 성공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동물농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존스라는 농부가 운영하는 농장의 한 늙은 돼지는 계시를 받고 영국의 모든 들판의 동물들에게 라는 슬로건의 동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늙은 돼지가 죽은 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두 마리의 돼지의 주도하에 존스와 일꾼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때 주지 않은 것을 계기로 혁명을 일으켜 동물들이 농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농장은 평등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주의 혁명을 선동했던 돼지 계층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두 돼지, 즉 동물들의 지도자인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석 달 동안의 공부로 돼지들이 동물주의의 원칙을 7계명으로 간추리는 데 성공했다 설명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 두 다리로 돌아다니는 자는 적이다. 두 번째, 무엇이든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친구다. 세 번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네 번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 번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스노볼은 농장의 기계화를 위해 풍차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지만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내쫓고 이에 동조하였던 동물도 처단합니다. 나폴레옹은 동물주의에 어긋나는 인간들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동물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독재와 공포정치를 시작합니다. 또한 풍차 건설에 필요한 기기를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외부 농장과 거래하고 인간들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7계명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바뀌었고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보다 더 좋다. 돼지들이 농장의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하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인간들을 농장에 초대하여 만찬을 벌이는 와중에 카드게임을 하다 싸움이 시작되었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자 동물들은 창밖으로 돼지들과 인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각각의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배계층이었던 인간이 몰락하고 동물농장 내에서 피지배계층이었던 동물들이 지배계층이 됐는데 소설 후반부의 돼지들이 인간의 행동과 생활방식을 흉내내어 결국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은 새 지도자의 옛 체제의 지배계층처럼 행동하며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이 과정은 소련의 역사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조원들이 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선우 학생은 최근 들어 책을 읽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보통 책을 읽는데 스토리만 대충 파악하면서 훌훌 넘기며 읽는데 내용 요약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니 책의 디테일이라든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등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김원희 학생은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을 느꼈고 처음에 돼지들의 취지는 좋아 보였으나 똑똑한 돼지가 정권을 잡고 다른 똑똑한 동물 하나 없는 농장에서 돼지들은 권력을 견제받지 못하고 부패한 돼지들이 현실 사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시민들이 똑똑해야 정치인들이 부패하지 않으니 똑똑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물들로 한 사회를 풍자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꼈고 작가 조지 웨일이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은세진 학생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읽으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았고 조 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도 성장한 것 같아서 좋았다. 책의 내용이 어려우면서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적어주셨고 린다은 학생은 피지배계층이었던 동물이 인간이라는 지배계층에 반하여 혁명을 일으키지만 결국 동물주의 혁명의 주도권을 잡았던 돼지가 7계명을 어기고 인간과 동일시 되어가는 과정에서 권력에 취해 지혜로움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 안타까웠다고 적었고 김태란 학생은 우리에게는 올바른 법과 규율을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인 것 같다. 단순히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래서 완벽한 사회제도는 없는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박성규 학생은 어릴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서 요약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릴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들도 보게 되었고 여러모로 신선했던 과정인 것 같았다라고 적어주셨고 김재영 학생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몰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았다.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다는 것이 흥미롭고 책 내용에 대해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김예찬 학생은 나는 이 책을 논술학원에서 읽어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토론을 하기 위해 억지로 책을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매력이 있는 책이었다. 책에서 처음의 농장은 평등한 낙원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동물주의 혁명을 주도했던 돼지가 권력을 잡았으면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마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웠다.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고 비교할 수 있어서 책을 읽을 때 흥미가 있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들이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물농장의 작가 이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존슨 농장의 한 늙은 돼지가 영국의 모든 들판의 동물들에게 라는 슬로건의 무슨 주의를 주장하였나요? 세 번째, 동물들의 착취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을 농장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누구누구가 권력을 잡으며 다른 동물들 위해 군림하게 되었는데 이 동물은 누구인가요? 네 번째,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석 달 동안의 공부로 돼지들이 동물주의의 원칙을 몇 계명으로 간추리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하였나요? 다섯 번째, 스노볼은 농장의 기계화를 위해 무엇을 건설하려 하였나요? 여섯 번째, 스노볼을 내쫓고 동물주의에 어긋나는 인간들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동물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독재와 공포정치를 한 돼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 시간이 흘러 7계명은 무엇무엇의 다리는 좋고 무엇무엇의 다리는 더 좋다라고 하였다. 빈칸은 무엇일까요? 여덟 번째, 과거 지배계층이었던 인간들이 몰락하고 동물농장 내에서 피지배계층이었던 동물들이 지배계층이 되는 이 과정을 어느 나라의 역사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가요? 아홉 번째, 이미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라는 말에서 돼지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새로운 지도자들 역시도 옛 지배계층처럼 행동함으로써 그들과 다를 게 없어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까? 10번, 만약 돼지들이 자연사하거나 혁명에 의하여 정권이 혼란스러워질 경우 무슨 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상 저희 조가 이 책에 대한 느낀 점을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